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띵당 큐띵동 여야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의 공식 대변인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의 쇼타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자 하루하루 이렇게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처음 회의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관심이 이제 30대 정치혁명 네. 이게 주제고 따릉이를 탄 것부터 해서 이준석 대표가 첫 최고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따릉이를 탄 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행하는 파격은 새로움을 넘어서 새로운 여의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 언어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준석 효과인데 이걸 계속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 야당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맨날 새롭고 맨날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특히 30대, 20대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60대 이상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 정치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어떤 의류 브랜드 광고가 있었는데 그녀의 자전거가 갑자기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최영두 의원도 바뀌셨는데 변화의 바람이 최영두 의원한테 지금. 그러니까 언급도 하기 싫던 정치가 갑자기 보통 사람들이 일상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신선한 것들을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네. 더 열심히 분발해야겠죠. 최영두 의원 신선했어요. 그녀의 자전거가 훅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주준 앵커가 얘기했처럼 이제 지금 시간이 야당의 시간이 이준석 대표의 시간인데요. 네. 저도 예전에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그 호감도가 높아지면 뭐를 해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감도가 어느 정도 또 식다 보면은 실망의 시간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 붕 뜨면 네. 추락도 또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탄탄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 버블을 스스로 끄면서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아마 그런 시험 때 들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있는데 아직 당분간은 야당의 시간, 이준석 대표의 시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네. 조혜숙님께서 언론사들은 30대 정치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준석이 뭘 입었는지 뭘 신었는지 이런 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준석 타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영두 의원님, 네. 이 당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슈를 정할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최고위원 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최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지난번에 근데 사실은 이게 공산당 회의도 아니고 민주적인 정당 회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또 다양한 어떤 시각을 대변하는 나와야죠. 네, 그래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죠. 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회의는 어제인가요? 이제 왜 최고위에서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인사 사안이죠. 결정할 인들이 사전에 공개되고 발표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최고위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역할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당연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최고위원도 언론을 보고 우리가 인선을 알게 되면 최고위가 무엇하러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 어떤 의원들이 그 얘기했어요? 조수진 의원이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조수진 최고위원인데 이런 말씀 해 주셔야죠. 네.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도 전직 최고위원이라 최고위원을 이제 10인 했죠. 예. 최고위원 발언을 경청하는 문화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위원장은 인선에 협의하고 있고 사무총장 인선도 진행 중인데 인사보안을 잘 지키고 있다 했는데 이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금 이렇게 두둔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지금 인력이 자기 사람이 한 사람도 고정 인력이 한 명도 없지 않나. 그래서 당장 당대표가 어디 일정을 가져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비서실장도 없고 브리핑 해줄 대변인도 없어서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점에 이해를 해달라고 이 대표를 오히려 옹호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볼 때 이 당대표가 뽑고 이제 최고위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에는 허니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대표에게 이제 힘을 몰아주고 당대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인 건데 벌써부터 허니문 기간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 그리고 당대표가 지금 취임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 대변인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최고위원들은 이렇게 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 이걸 자체를 이제 과정상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이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일단은 한방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격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실제 이러한 모습을 볼 때는 허니문 기간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험이 많잖아요. 많죠. 많고 네.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시고 예. 그리고 뭐 한 정권에서 뭐 중추적 역할도 하셨고. 근데 김재원 최고에 비해서 다른 분들은 사실은 의원 경험이나 좀 정치적 경험이 좀 짧기 때문에 혹시 최고위원회의가 김재원 의원 최고 위주로 이렇게 굴러갈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 여성 당당 여풍당당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조수진 의원 네. 또 배현진 의원 그리고 정미용 전 의원 정미경. 정미경 네. 전 의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미경 전 의원 있었는데 다들 특히 두 의원 현직 의원 두 분하고는 제가 상임위도 해보고 네. 국회 활동 또 원내대변인 활동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 논리라든가 이런 데 분명하기 때문에 정책 능력도 있고 해서 이게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발언 기회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정미경 최고위원도 재선 의원에다가 또 검사 출신에 네. 또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고 네. 이 감수성이라든가 이 논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단하셔서 네. 이게 아마 그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회의 무대라기보다는 여풍동당 무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최고위원들의 이제 구성도라고 할까요? 이제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최고위원 포진을 볼 때는 최전방 공격수만 있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최종 수비수도 있고 리베로도 있고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전방 공격수가 있고 강자들, 강성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옆에서 볼 때 치고 빠지기에는 매우 능숙한 분들이에요. 근데 네. 긴 호흡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캐릭터들이 많아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벌써부터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 인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드러내는 걸 보면 긴 호흡으로 가지 않고 짧은 호흡으로 치고 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그걸 우리 눈에 박 띄었습니다. 의원님께 조금 제가 이제 항변해야겠는데 우리는 뭐 여당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같이 무슨 토론을 할 기회도 충분히 없었고 그냥 180 가까운 의석으로 다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책 능력이라든가 우리 법안을 반영한다거나 하는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내에서는 어떤 그걸 막을 수 있는 또 여당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을 잘하는 분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그 점에서 이제 방송도 진행도 하고 신문 기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조수진 최고위원 또 MBCS 뉴스데스크 앵커도 했던 또 배현진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 잘 하셨고 또 정미경 의원도 패널로 뭐 패널로 활약하셨어요. 굉장히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역할이 지금 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여당의 질주가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아마 집권 능력을 과시해야 될 시점이 되면은 역량도 또 다른 그분들이요? 역량도 또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보내면 이제 최고위원 회의라는 게 어떤 뭐 대여 이제 공격으로 독설도 퍼붓고 뭐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 대안 능력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네. 실제 최고위원의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 있어서는 집권 능력에 대한 것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거 공격만 해서는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좀 물어볼게요. 이거 권익위로 갑니까? 검찰로 갑니까? 하긴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냈습니다. 이제 저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네. 똑같이
동의서 안 냈던 걸로 알고 동의서 있는데. 안 했습니다. 동의서 아니 냈습니까? 당에다는 냈는데 권익위로 또 안 냈다는데요. 그러니까 동의서 안 냈다고. 그게 시간 문제죠. 사실 그 권익위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네. 저희들도 만할 수 없게 됐는데 감사원에서는 국회가 한꺼번에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만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권익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곳인데 이게 국회의원들 무슨 국회의원 면접을 투- 주는 곳이 아니 됐어요. 국회의원 그런데 투기를 잡아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제가 거죠. 이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냅니다. 네. 내는데 아마 저희들은 훨씬 더 큰 조건을 붙일 텐데 이거 끝난 뒤에 특검 같이 하자.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지연 전략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지연 전략 아닙니다. 지연 전략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 전공법에서 아니, 뭐 다 정정당당하게 했는데 아니 뭘. 동의서에서 부동산 조사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늦추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 우리가 아니, 얘기하는 두 글자로 그건 얘기하면 뭐. 꼼수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좀 그래요. 부동산 전수와 관련해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이준석 그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와 혁신이고요. 과거의 여의도 문법이라고 네, 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렇지 지연 않고 전략을 쓰는 것을 과감하게 저희들은- 떨쳐라 이런 언명을 준 건데 지금 저희들은 맞지 이준석 않다고 대표의 당대표의 생각하는데 민심의 어쨌든- 반영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국민권익위로 가고 네. 국민권익위가 끝난 뒤에 여야 모두 함께 지금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권익위 조사 결과를 불복하는 의원님들이 5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특검을 하든지 왜 사실 이 문제를 처음에 특별검사하자고 여야가 의견 접근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걸 미루다가 이제 갑자기 권익위에 민주당이 먼저 던져버린 거예요. 권익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맞지 않다고 않고요.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아니, 권익위 그 조사는 다 제가 좀 같이 할 설명을 거고. 좀 드리면 그 당시 네. 최영두 대변인도 원내대변이고 저도 원내대변인인데 LH 사태의 문제가 등장하니까 야당에서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치고 먼저 나왔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감사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 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자고 우리가 또 여당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야당에서 이제 반대하면서 지연 전략으로 왔고 결국에는 그래서 여당 단독으로 제출을 하고 야당도 해야 된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다 보니까 다시 야당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받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야당이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난번에 다 그건-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여기 사실 권익위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 어제 신문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권익위원장이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민주당 소속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회피했다가 이제 이쪽 당에서는 회피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난번에 왜 야 5당이 할 때는 그때는 또 회피했죠. 회피한다고 그랬느냐.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진보적인 신문조차도 이건 사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피하기로 무슨 했죠? 예. 그 얘기 있었고 어쨌거나 지금 권익위는 국민들 권익을 보호해 주는 데고 그 억울한 일을 이제 서명해 주는 일인데 사실 이거 하면 권익위 인원들이 또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권익 보호는 지연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한테 이래 가지고 우리가 괜히 이거 국민 권익이 안 하는 것처럼 비춰서 빨리 진행하자. 해줘요. 그렇죠. 빨리 갑니다. 빨리 뭐냐면 가고 다 됐고요. 지금 다 국민 됐고. 권익보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실질적으로 부패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게 올바른 국민의 권익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표본 모델에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야당에서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최영두 의원님이 오늘 가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빨리 하자고. 이미 다 됐고요. 최영두 의원님이 대표였으면 바로 아니. 그건 당연히 됐고요. 지금 더 나가서 원래 사실 이번 기회에 그냥 그럼 우리가 지금 선방망이 지급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위를 좀 강화하자. 수사권을 강화한다든가 하나 이런 방식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것은 이제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는 저는 적합한 조사기관을 생각하지 않지만 이왕 일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보다 더 분명한 조사기관에서 동등하게 한꺼번에 또 아니 그리고 하자, 저는 이렇게 그게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권익위에 조사한다고 했으면 동의서를 같이 제출했어야지. 동의서는 또 언제 제출한다고 날짜까지 또 이렇게 연기하고 그런 것이 볼 때 좀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지 좀 저는 의문이 특검합시다. 듭니다. 특검 하자 그래놓고 안 합니까? 자, 권익위 받고 특검 가기로 받고 네. 또 묶고 더블로 받고 갑니다. 더블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모범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허니문을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분위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예. 민주당이 참패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변화도 하고 새롭게 하고 이준석 현상도 나타나고 뭘 바꾸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면요. 경선 연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변화, 개혁으로는 조금 개혁으로 그렇죠. 가는 길은 좀 네. 미진하고 지금 삿바 싸움,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공당에서 내세웠던 약속이라고 할까요? 당헌 당규는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신뢰 속에서 이제 원칙이 되고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제 경선 연기론 나오는 것은 뭐 더 연기론 측에 제기했던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좀 정정당당하게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경선 연기론 자체가 실질적으로 권력 싸움 같이 국민에게 비춰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권력 싸움이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민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화두가 변화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민생 개혁이라든가 우리 정당이 그럼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어떤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최영두 의원님, 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조금 더 걷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정치란 것은 서로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앞서가야죠. 앞서가면서 또 앞서가면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이제 선순환의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순환. 예, 저 선의의 경쟁 그리고 변화와 또 혁신의 경쟁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시작해야죠.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송영길 대표의 당선과 그동안의 노력으로 민주당이 먼저 사실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바람과 물결이 지금 30대 당대표의 탄생으로 또 그리고 최고위원회 또 여풍당당의 시대가 열리고 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뭐 여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고 하는 여의도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당내 투쟁이라든가 이제 권력 싸움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떨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의의 경쟁은 더 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특별히 민주당이 좀 분발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네. 뒤처집니다. 지금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하에서 이제 변화와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 거고요. 좀 더 기다려 보면 이제 또 여당의 시간도 올 거라고 봅니다. 오겠죠. 당연히 오게 만들어야죠. 네. 내일이죠. 내일이 6월 임시국회 시작입니다. 이제 민생의 시간입니다. 최영두 의원님, 자 민생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은 통과한다. 이 일은 한다. 알려주십시오. 예, 지금 손실보상법 문제입니다. 손실보상법?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K방역에 협조하면서 정부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 집합금지 업종에서 몇 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몇 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우리 소상공인과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당연히 행정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이렇게 제한한 겁니다. 그게 따른 손실이 생겼죠. 네. 그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게 이제 손실보상법입니다. 지금 손실보상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내에서 또 많은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어요. 예. 정부의 행정명령,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0시까지 다 닫혔, 그렇죠. 10시까지만 하고 다 닫혔습니까? 저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역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게 헌법 기본권이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손실보상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컨대 그 영업 제한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당의 최대 관심은 지금 뭐 최승재 의원이 벌써 한 50일째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헌법의 보장, 헌법에 분명히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으면은 또 국민들에게 빚을 안겼으면은 그 빚을 갚아주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해서 손실보상법을 가장 먼저
하자. 이게 지금 저희들 근데 입장입니다. 뭐 지금 이제 손실보상법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요. 지금 이제 속도를 아직까지 좀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6월 달에 이 손실보상법을 이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당도 아마 같은 생각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급 적용에 대한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여러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제 헌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이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예산에서 좀 통 크게 지원하자. 소급 적용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소급 지원 효과를 더욱더 거둘 수 있고 다양한 업종에서 두텁고 좀 신속하게 지원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린 상태고 손실보상법 통과를 통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게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보상이고 이 헌법 23조 3항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정당 보상임입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데 소급 적용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뭐 과거로까지 소급한다는 게 이야기인데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의 취지는 뭐냐면은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손해. 네. 예. 지난해 이제 중반부터 이 코로나가 좀 확산되니까 그때부터 행정명령을 발효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국가 재정 규모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겠지만 네. 그렇죠. 원칙은 원칙대로 하고 네. 충분히 다 100% 보상을 못 해준다면 그때는 그때대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가 여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건 다른 문제지. 그걸 일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소급주공이라는 말을 핑계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1차 재난지원금, 2차 적극적입니다. 재난지원금 또 이제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손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좀 믿음을 좀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는 이게 말씀드리겠고요. 적극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여야에 있어서의 또 시각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실 그 CCTV법이거든요. 네. 제가 이거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환자 안전 보장이라든가 또 사실 수술실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또 의료 사고라든가 여러 성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법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지금 야당에서 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해서 의료인들의 사이에서도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CCTV를 통해서 모든 사회를 다 감시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있겠지만 또 감시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아니 감시라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는 게요. 의료계 전체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이제 반발과 부작용이 들 수 있으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 같은 공공 분야에서부터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아마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시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의료 사고라든가 여러 문제 뭐 성 문제 같은 경우 네. 이런 도덕적 의료 행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CCTV의 촬영에 따라서 이것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수술실 CCTV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매우 강한 거고요. 지금 이제 국민적 요구가 큰데 야당에서도 좀 국민의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거 뭐 바라겠습니다. 이게는 국민의힘과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의료행위 위축 초래 가능성을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CCTV가 이게 무슨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적으로 그런 행위 촬영된 부분이 오해를 줄 수 있고. 의료계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죠. 의사들은 반대합니다. 의사들은. 예, 그런 측면들을 봐야겠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이. 빠방님께서 CCTV 무서워하는 건 도둑과 의사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은 발전들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성별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병력이라든가 나이 뭐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여러 등의 이유로 고용이라든가 또 교육기관 교육 또 직업훈련에 이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이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안을 했고요. 또 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이제 평등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관련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최영도 의원님. 예, 이게 사실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평등권입니다. 네. 헌법상 평등권은 기본이 뭐냐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게 평등이거든요. 그런데 남녀가 다른 부분은 다르게 같은 부분은 같게. 왜냐하면 입사시험을 하는데 이걸 성별로 차별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 지금 개별 사안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금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데 문제는 포괄적이다.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면 차별을 어디까지 차별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평등권의 기본이라는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조건이 같은 것은 무엇이고 조건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평등이라고 얘기할 때 실질적인 어떤 형식적 평등이 있고요. 실질적 평등이 있는데 좀 더 우리 사회가 이제 실질적 평등을 갖춰가야 된다라는 여론을 담은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가박당 마무리해야 됩니다. 구체적 평등을 가면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6월 국회 더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